어린 왕자의 마지막 페이지 이후 작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르는 프랑스 공군 소속 파일럿이었습니다. 1939년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되자 그는 무장 없는 정찰 임무를 맡았습니다. 적의 이동을 촬영하고 귀환하는 임무였습니다.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패전하자 프랑스 본토는 독일군에 점령해 들어가고 프랑스 남부에는 비시 정권이 수립됩니다. 비시 정권은 독일에 협력한 프랑스 정부였습니다. 이 시기 생텍쥐페르는 비시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 진영에도 즉각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비시 정권에게도 신뢰받지 못했고 군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애매한 인물로 취급됩니다. 군은 그를 점차 주요 비행 임무에서 제외합니다. 나이가 많고 과거 비행 사고 이력이 있으며 지휘체계에 순응하지 않는 성향도 이유였습니다. 1941년 그는 미국으로 이동하여 강연과 출판 활동을 이어가지만 군인으로서는 전선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1941년부터 1943년 봄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 작품은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1943년 4월 6일 미국 뉴욕에서 영어판과 프랑스어판으로 동시에 출간됩니다. 출간 당시 이 작품은 즉각적인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습니다. 동화로 분류되었지만 어린이를 위한 책인지 성인을 위한 책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문학계의 반응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온 짧고 단순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전쟁 속에서 쓰인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로 평가합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느리지만 깊게 퍼집니다. 특히 망명자와 군인, 전쟁으로 고립된 독자들이 이 책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 시기 생텍쥐페르는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조국과 단절되어 있었고 군인으로서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와 기록에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비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장 큰 상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심리 상태는 어린 왕자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혼자입니다. 왕자도 조종사도 각각의 별에 있는 인물들도 서로 이해받지 못합니다. 왕자는 자기 별을 떠납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붙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는 머물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작품에는 전쟁도, 적도, 승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립, 책임, 이별이 반복됩니다. 특히 조종사는 사막에 홀로 남겨진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고립된 상태였던 작가 자신과 일치합니다. 어린 왕자는 전쟁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은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옮긴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발표한 뒤에도 생텍쥐페르의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비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곧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1943년 봄, 연합군이 북아프리카 전선을 장악하고 프랑스 자유군과 연합군 체계가 재편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복귀 요청이 다시 검토됩니다. 1943년 4월 어린 왕자 출간 직후 그는 북아프리카로 이동하여
알제리에서 프랑스 자유군 소속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정찰부대 GR-E33에 배속됩니다. 고위험 항공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였습니다. 1943년 7월부터 그는 다시 정찰 비행에 참여하여 미국산 P-38 정찰기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1944년 7월 31일 코르시카 섬에서 이륙합니다. 이 비행이 그의 마지막 비행이 됩니다. 1944년 7월 31일 프랑스 남부 상공에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탑승한 정찰기가 귀환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교신 기록도 조난 신호도 목격된 보고도 없었습니다. 군은 그를 전투 중 실종으로 분류합니다. 1944년 8월 프랑스와 연합군 언론은 이 실종을 단신으로 보도합니다. 정찰 임무 중 귀환하지 않음. 그리고 1945년 전쟁은 종결됩니다. 생텍쥐페리의 이름은 사망 확인 없이 전사 추종자로 남습니다. 어린 왕자는 1943년 출간 이후 20세기 문학사에서 가장 성공한 단일 문학 작품 중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은 최소 1억 4천만 부, 출판 문학사 자료에 따라 2억 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300개 이상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어 종교 경전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문학 작품으로 기록됩니다. 이 성취는 작가의 실종이 물리적 증거로 확인되기 전 이미 완성된 결과였습니다. 출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어린 왕자는 매년 수백만 부가 꾸준히 판매되는 장기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문학 현상이 되었습니다. 문학적으로 어린 왕자는 전후 세계의 상실, 고독, 책임, 관계를 가장 단순한 언어로 설명한 작품으로 읽힙니다. 이로 인해 어린 왕자는 읽는 책을 넘어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문화 코드가 됩니다. 이 작품의 성공과 함께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문학사적 위상도 확정됩니다. 그는 프랑스 문학에서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20세기 인간 조건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됩니다. 그는 이론 없이 인간의 본질을 전달한 작가로 분류되었고, 전쟁과 비행, 고독을 철학적 서사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1998년 9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인근 해역에서 넙치잡이 어부가 은색 팔찌를 건졌습니다. 팔찌에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와 그의 아내, 미국 출판사의 이름과 주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실종 후 54년 만에 바다에서 그의 이름이 적힌 팔찌가 나오자 전 세계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프랑스는 국민적 아이콘의 실종 사건에 새 국면이 열렸다고 보도했고, 해외 매체들도 이 작은 유물이 수십 년의 미스터리를 다시 소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해군과 민간 연구자들은 해당 해역을 중심으로 해저 조사를 시작합니다.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수색은 체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실종 당일의 비행 기록과 해저 지형이 함께 검토됩니다. 2003년 마르세유 남쪽 리우 제도 인근 해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항공기 잔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2004년 프랑스 당국은 잔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기체는 생텍쥐페리가 마지막 임무에서 조종했던 P-38 정찰기의 일부로 공식 확인됩니다. 기체는 확인되었고 위치도 특정되었지만 사망 원인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격추였는지, 기계 결함이었는지, 사고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를 전투 중 실종자로 유지합니다.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떠날 뿐입니다. 어쩌면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나만 남습니다. 그는 이 별을 떠나 이제 어느 별로 간 것일까요? 엑스랩은 사라진 천재,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기록에서 지워진 사건과 사물들을 추적하며 감춰진 사실과 남겨진 증거를 근거로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탐사 채널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록과 흔적을 통해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끝까지 묻습니다.